센트럴 뉴락시알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뉴락시알 블록은 스파이널 에피듀랄 CSE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이걸 다 블라인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하기 때문에 이 시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했고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 본 분만이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엑스퍼트가 되기까지 한 5년에서 10년 걸리는 그 타임 컨슈밍을 단 한 달 만에 바로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야에 숨어있던 고수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만 케이스를 했어도 제가 한 달 하고 나면 제가 더 잘합니다. 왜? 초음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초음파를 배우셔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파이널 에피듀랄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일단 아나토미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스파이널 에피듀랄 반을 넣고 싶고자 하는 공간은 여기죠. 스피너스 프로세스랑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에 인터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 공간에 인터라미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로 바늘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블라인드를 하다 보니까 요 뼈에도 걸리고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뭐 걸리는데 어디에 걸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알기만 한다면 그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희가 못하고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파이널 에피듀랄 할 때 미드라인으로 들어가는 어프로치가 있고요. 파라미디안으로 들어가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미디안 어프로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몇 가지 터미놀로지를 아셔야 돼요. 뭐 비디오 클립을 보시고 싶어도 이런 터미놀로지가 계속 나오는데 뭘 알아들어야지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쉽습니다. 자, 프로브를 환자가 앉은 상태에서 세지탈로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뷰라고 하냐면 세지탈 뷰라고 해요. 근데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딱 위에 놨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세지탈 뷰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브를 이 그림처럼 약간 옆으로 옮겼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옆에 있으니까 파라 미디안 세지탈 뷰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라 미디안 세지탈 뷰에서 약간 틸팅을 해서 미디알 사이드로 경사도를 줬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이걸? 오블리크 뷰를 잡았다고 해서 파라 미디안 세지탈의 오블릭 뷰라고 합니다. 요 뷰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잡기 위해서 요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 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라고 나오면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세지탈이 아니라 가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로로 보는 걸 트랜스버스 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터미놀로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매번 나오는 그 뷰에서 어떤 구조물들이 보이느냐 그거를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다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엑실라리에서 페리베스큘라 하다가 페리뉴랄로 점점 어드밴스드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구조물을 다 몰라도 그냥 하시다가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페리뉴랄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스피너스 프로세스 위에 세지탈로 놨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당연히 보이죠. 보이니까 밑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까맣게 보여요. 이게 아쿠스틱 섀도우라고 하죠.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스피너스랑 스피너스 사이인 인터스피너스 공간이에요. 우리가 블라인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스피너스랑 스피너스 사이 공간 여기를 손으로 만져서 여기를 찾고 표시를 하죠. 손가락으로. 이거를 잘못 찾아서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이렇게 험프 있는 데를 만져서 아 여기구나 해서 여기를 찌르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만 찾아도 사실 스파이널 하는데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제대로만 찾아도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피너스 찾는 요것만 하나 일단 연습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완전 레터럴입니다.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여기죠? 여기 레터럴서부터 와볼게요. 이게 뭐죠? TP죠. TP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컨벡스 프로브를 보면 이걸 흔히 우리가 트리던트 사인이라고 그 삼지창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안 보이셔도 돼요. 저도 왜 이게 삼지창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TP처럼 보이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디알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아티큘라 프로세스, 파셋 조인트 뷰가 보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까는 트리던트 사인은 이렇게 쭉 느낌이 길게 쭉쭉 뻗는데 얘는 살짝 동그랗게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모양으로 펼쳐져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낙타의 험프 그 있죠? 그렇게 보는다고 해서 카멜 험프 사인이라고 하는데 역시 또 그거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TP랑 AP를 아티큘러 프로세스 뷰를 보다 보면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미디얼로 들어오면 뭐가 보이죠? 라미나가 보입니다. 라미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쇽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를 홀슈 사인이라고 해요. 말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나요? 어쨌든 라미나고요.
이 세 가지 뷰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라미나 뷰를 잡고 오블릭 뷰를 보시면 안 보이던 이 앞쪽에 하얀 라인이 보여요. 처음에 라미나를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하얀 라인이. 그러다가 오블릭을 주면 어느 순간 이게 뭔가 하얀 라인이 착착착 보이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스파이널 캐널 찾으신 거예요. 요게 안테리어 듀라 컴플렉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포스테리어 듀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기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제 초음파에서 보면 붙어있기 때문에 구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까만 부분에 하얗게 나타나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얘가 나타났다는 것은 뼈와 뼈 사이를 빔이 통과해서 안테리어 듀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스파이널 캐널을 찾으신 거예요. 요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어렵죠? 네, 뒤에 가면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이번에는 트랜스버스 뷰로 볼게요. 가로로 놨어요. 그럼 스피너스 프로세스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쿠스틱 섀도우만 보여요. 본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미나가 보여요. 역시 본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본이 보입니다. 이게 스피너스를 잡았을 때 보이는 거고요. 얘를 밑으로 살짝 내려서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통과하는 순간 라미나까지 스파이널 캐널이 보인다면 이 안티리어 컴플렉스가 보여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컴플렉스도 보이고요. 그때 뼈가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보이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름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눈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뼈고 아쿠스틱 섀도우 새카맣다가 뭔가 하얀 게 번쩍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스파이널 캐널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하얀 거는 아티큘라 프로세스, 여기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찾고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보시고 얘네들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빔을 찾았어요. 제가 이 빔만큼 똑같이 평행하게 바늘이 들어간다면 바늘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고 이걸 뚫고 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스파이널 에피듀랄이죠. 빔이 본 방향대로 각도대로 들어가면 스파이널 에피듀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쉬운 겁니다. 자, 이 뷰를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몰라. 너무 어려워. 그럼 뭐만 하시냐면 일단 레벨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5S1인지 4호인지 3사인지 본인이 만져가지고 3사라고 생각했지만 2, 3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라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를 잡으시면 레벨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초음파 스캐닝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레벨링을 하시고 레벨링도 난 못하겠다. 그럼 일단 블라인드로 투피어스 라인에서 본인이 3, 4, 4호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뭘 찾냐면 미드 라인을 찾으세요. 트랜스버스 뷰로 해가지고 딱 초음파 화면에 세로로 거지는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기계마다 다. 그걸 그시고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거기에 위치시키세요. 그래서 미드라인을 2개를 표시하셔가지고 선을 쭉 그으세요. 그럼 미드라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 스피너스 스페이스를 찾으세요. 이거는 스피너스 찾으면 그 뼈 사이 그거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리니어 프로브를 쓰시던 컨벡스 프로브를 쓰시던 그래서 찾아서 미드라인하고 인터 스피너스 스페이스 그 두 공간이 만나는 거기만 표시하세요. 십자가로 딱. 그래놓고 거기를 찌르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블라인드로 하시는 것보다는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인터스피너스 스페이스를 일단 찾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미드라인을 찾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인터스피너스 스페이스를 블라인드 잘 못 찾고 또 미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미드라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2개만 초음파로 찾아줘도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고요. 이게 비기너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씩 난 뷰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어드밴스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자, 레벨 체크는 파라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로 하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뷰로 잡은 다음에 미드라인 역시 체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뷰로 아까 말씀드린 안테리어 듀라 컴플렉스랑 포스테리어 듀라 컴플렉스가 갑자기 뼈이다가 갑자기 내리는데 톡 하고 그 뷰가 보여. 그럼 거기서 프로브의 가운데를 옆으로 해서 표시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드라인 표시한 거랑 그 표시한 게 가운데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표시해주면 그게 스파이널 에피듀랄 하는 차이점이 되고요. 한 가지 더 특정하실 건 뭐냐면 포스테리어 듀라까지 깊이를 재세요. 4.5, 5cm 이렇게 재세요. 그러면 바늘이 내가 3.5, 4.5 갔을 때까지 더 들어가도 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피듀랄 할 때 슈도 에피듀랄 많이 걸리죠. 3cm 막 2.5cm에서 그거는 제대로 리가멘tum 플로붐에 닿지 않았는데 LOR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뎁스를 재고 나면
뎁스를 재서 4cm라고 에피듀랄 뎁스를 쟀으면 2.5에서 슈도 에피듀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이패스하고 쭉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초음파로 이미 뎁스를 측정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설명드리면 이게 파라, 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로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이크럼이 보이고 5, 4 이렇게 듀라 컴플렉스가 보입니다. 포스티어 듀라, 안티리어 듀라, 스파이널 캐널이죠. 이게 이렇게 캐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레벨링만 해줘요. 얘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로 레벨링을 해줘요. 아, 여기가 5S1 레벨이네, 4, 5 레벨이네. 이렇게 레벨링을 해주고요. 트랜스버스 뷰를 바꿔요. 그 다음에 미드라인 표시해줘요. 요건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뷰로 요 듀라 컴플렉스가 나오는 화면을 잡고 여기를 표시해줘요. 그럼 여기 표시해준 거랑 여기 표시해준 게 만나는 요 지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놓고 여기를 찌르시면 바로 그게 스파이널 미드라인 어프로치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다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스파이널 에피듀랄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고, 특히 BMI 40 막 넘으시고 이런 분들 엄청 많죠. 120kg, 130kg 무조건 한 방에 다 들어갑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캔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구조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뉴락시알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블라인드로 하던 것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블라인드로 저희가 스피너스 사이의 공간, 인터스피너스 공간을 만지고 미드라인을 표시한 다음에 미드라인 어프로치로 바늘을 넣었잖아요. 그걸 초음파가 대신 찾아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일단 내가 찌르는 레벨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4, 5에 찌를 건지 5S1인지 3, 4인지 요거를 정하셔야 될 때 우리 인터크리스탈 라인 만져가지고 했던 것들이 그 레벨이 본인이 생각한 거랑은 다른 레벨이라는 게 많이 논문을 나와 있죠. 그래서 본인이 3, 4에 찌고 싶거나 4, 5에 찌르고 싶으시면 정확히 초음파를 통해서 그 레벨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확인하려면 몇 가지 뷰 명칭을 아셔야 되고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뷰를 알려드릴게요. 컨벡스 프로브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미드라인의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수직으로 눕니다. 수직으로 놓으면 이렇게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보이고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여요. 이런 뷰를 잡은 게 이게 세지탈 뷰고요.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미디안에서 옆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파라미디안이라고 하죠. 파라미디안인데 세지탈을 잡았으니까 파라미디안 세지탈 뷰입니다. 이 파라미디안 세지탈 뷰를 잡고 살짝 미디알로 기울여만 주시면 이게 파라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를 주면 듀라랑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본의 컨티뉴티가 계속 있죠. 본의 컨티뉴티가 계속 있으면 이게 바로 세이크럼입니다. 세이크럼이고요. 위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위쪽으로 좀 오면 이제 라미나가 좀 보이는데, 자, 여기는 세이크럼이었고요. 여기 라미나 5가 보였죠. 그 다음에 4가 보였고요. 요 4, 5 사이고 여기가 5S1 사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나는 5S1에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요걸 놓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래서 긋고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아, 여기가 5S1이야. 또 여기가 4, 5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벨을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자입점을 정하는 순서를 하셔야 돼요. 자, 자입점은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버스 뷰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트랜스버스 뷰를 잡고 우리가 블라인드를 할 때는 미드라인 잡고 그 다음에 스피너스 사이에 인터스피너스 스페이스를 찾잖아요. 똑같아요. 미드라인을 초음파를 가지고 보면서 미드라인을 찾아줘요. 딱 봐도 여기가 스피너스 프로세스인 거 아시겠죠? 하얀 보니 섀도우가 있고 어쿠스틱 섀도우 때문에 보니죠. 이게 스피너스 프로세스입니다. 좀 더 위로 가면 계속 스피너스 프로세스다가 이게 없어지면 인터스피너스 스페이스가 되겠죠. 스피너스 사이 없어졌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인터스피너스 공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에 인터스피너스 리가멘트가 있는 거죠. 그 리가멘트들 공간이 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바늘이 잘 들어가면 처음엔 지금 우리 밑으로 내리면 안 보이던 이렇게 보면 여기 하얀 라인이 보이죠. 네. 요게 바로 안테리어 듀라가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듀라 컴플렉스고요. 포스테리어 듀라 컴플렉스는 여기 있는데 살짝 희미하게 보여서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듀라랑 리가멘트 플루범을 초음파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성인에서. 소아들은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가 그냥 거의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안테리어 컴플렉스고, 만약에 뷰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바늘을 그대로 찌른다면 여기 뚫고 캐널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잡았어요. 스피너스 프로세스든 인터스피너스 공간이든 하나 잡고 미드라인을 표시해줘요. 미드라인 이렇게 놓고 볼펜으로 표시를 하나, 또 위에도 또 하나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두 선을 잇습니다. 그러면 미드라인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건 뭐냐면 인터스피너스 공간을 찾는 거예요. 인터스피너스 공간을 이렇게 트레이스 하면서, 여기 스피너스죠?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보이시죠? 네, 위로 가볼게요. 스피너스? 이제 없어졌죠? 인터스피너스 공간이 여기서부터 스피너스가 끝나고 아래 스피너스는 끝나고 공간이 나오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위 스피너스가 나오겠죠? 위 스피너스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인터스피너스 공간입니다. 우리가 찌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고 찌르시면 되는데, 초음파가 좋은 게 뭐냐면 이 공간을 바늘을 내가 수직으로 똑같이 초음파 빔하고 놔서 찔렀을 때 듀라가 보이는 뷰에서 내가 바늘을 그대로 찌른다면 듀라를 당연히 펑치할 수가 있겠죠. 빔은 수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트레이트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안테리어 듀라가 나오는 이 부위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옆에서 표시를 합니다. 마커들이 있거든요. 그 마커의 옆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가로로 긋고요. 아까 미드라인 찾은 선 근거를 쭉 긋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펑처하게 되면,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파이널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가끔 수직으로 됐는데 인터스피너스 공간을 찾았는데 이렇게 안테리어 듀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블라인드를 할 때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어버드를 자꾸 집어넣죠. 어버드를 워킹 어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빔을 살짝 위쪽으로 주면 캐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빔을 요 정도만 위로 주면은 캐널이 보이네? 그럼 나도 바늘을 수직보다는 약간 이렇게 어버드로 넣어야겠네? 요 각도를 기억하시면서 그 각도대로 놓으시면 스파이널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스파이널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끔 레벨 체크할 때 하는 요거를 가지고 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안테리어 듀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포스테리어 듀라가 있고, 요걸 미드라인을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평으로 표시를 하시고, 미드라인을 표시한 거에 꼭지점을 잡고 찌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항상 수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올 수도 있고 라미나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킨에 들어가자마자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닿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트랜스버스로 뷰로 봤을 때 듀라가 보였다면 바늘로 찔러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이치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 볼펜으로 표시하거나 펜으로 표시해놔요. 수술 마커로. 마커할 때 클로렉시드로 소독을 하다 보면 마커한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표시를 한 다음에 니들의 그 캡을 있죠. 니들 캡을 딱 열면 캡을 버리지 말고 동그란 걸 여기다가 꼭 눌러주세요. 꼭 한번 하면 동그랗게 표시가 딱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드랩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드랩,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드랩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찌르시면 헷갈릴 일이 가끔 정말로 생겨요. 표시해놓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또 초음파를 보고 드랩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너 어시스트 하는 방법이고요. 리얼타임도 하긴 합니다. 근데 리얼타임은 사실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게 논문에서 나와 있어서 많이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파라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를 잡으시고, 예를 들어 듀라 캐널이 포스테리어 캐널이고 포스테리어 듀라 컴플렉스가 안테리어 컴플렉스죠. 여기가 캐널이죠. 여기서부터 바늘 찔러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 트레젝토리에 이게 들어오게끔 뷰를 잘 갖다 놔요. 이렇게 놓으면은 뼈에 걸릴 것 같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는 그 라인에 잘 맞게 바늘이 걸리지 않게 뷰를 맞춰놓고 거기서 이렇게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리얼타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프로브가 파라미디안 세지탈 오블릭 뷰이기 때문에 바늘을 이 오블릭 각도에 따라서 정확히 이렇게 넣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찾으면 구조물이 없어지고 구조물을 찾으면 바늘 끝을 놓치는 현상을 계속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이 어시스트에 비해서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연습하시면 물론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로 스파이널 블록이나 에피듀랄 블록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널 에피듀랄 소너 어시스트 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바라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이 엑스퍼트가 됐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무관합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과정은 처음에 실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되풀이 하시면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지만 엑스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을 넘지 않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